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중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강간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였는데요. 어쨌든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의뢰인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중강간죄를 방어를 해야만 했었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이 되어서 상대방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은 상대방의 범죄 행위, 즉 무고죄라는 불법 행위를 범함으로써 저희 의뢰인한테 손해를 끼쳤고, 저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저희 의뢰인이 중강간죄 방어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변호사 비용 1,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았는데요. 사실 위자료가 조금 적게 나와서 저희 의뢰인은 다소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끝까지 중강간죄를 부인하고 판결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를 하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의뢰인도 저희 권유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죠. 제가 1심과는 다른 사정을 어느 정도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1심의 위자료 판단이 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사 사건들의 관련 판례들을 한 20개 정도 찾았습니다. 한 20개 정도 찾았더니 실제로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액수가 평균치보다 현저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를 하였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의 주장에서 참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위자료 주장만 인정을 하였고,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항소는 인용되고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됨으로써 저희 의뢰인이 총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의 판결 금액을 인정받았고, 이자도 한 500만원 정도 인정되어서 항소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무고죄는 가장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무고죄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CCTV 수준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고죄의 증거를 미리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행위 당시에 CCTV나 녹음이나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무고죄, 특히 성범죄로 인해서 무고를 당하면요, 경찰 조사도 받고 주변에 혹시 모를 소문도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판결 확정도 전에 찍혀버립니다.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무고죄로 억울하실 때는 일단은 본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부터 하신 이후에 무고죄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만나서 본인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받고 나서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다짜고짜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